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은 들으실만 하신가요? 이제 챕터 1과 챕터 2를 끝냈고요. 이제 저희 챕터 3 연수의 분류를 할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힘든 상황이 있으시면 항상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또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아까도 얘기했던 카카오톡 채팅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카톡방은 운영을 할 겁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여러분들 이용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나 뭐 통화를 원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연락처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제 연수의 분류입니다. 앞에서 뭐 기초이론 했었고 연수의 정의 했었고. 자, 그럼 이제 과연 연소에 어떤 게 있냐라는 거지, 내 말은. 그 연소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연소가 되는 어떤 형태 또는 그 상황 에 따라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되는 연소인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되는 연소인지를 구분할 수 있대요. 두 번째 가보시면 물질 상태. 그러니까 물질 상태라는 게 이제 딱딱한 고체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유연한 액체, 그보다 더 유연한 기체가 있을 수 있죠. 불꽃 유무에 따른 분류는 불꽃 연소와 자결 연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먼저 상황에 따른 분류부터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맞죠, 여러분들? 자, 정상 연소는 그냥 정상 연소고요. 정상적으로 연소가 되는 거고, 비정상에 가보면 당연히 시험 문제는 비정상 연소가 많이 나오겠죠. 불완전 연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산소 공급이 조금 모자랄 때, 그죠? 그리고 또 비정상 연소의 종류에는 선화, 역화, 블로우 오프, 또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옐로우 팁이라고 해서 황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먼저 정리를 합시다. 자, 그리고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죠.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기체, 액체, 그죠? 고체 연소가 있는데 기체 연료 연소 형태에는 확산, 예혼합, 그리고 폭발 연소가 있고요. 액체 연료 연소 형태에는요. 증발,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증발, 분해, 분무 연소가 있습니다. 맞죠? 자, 고체 가연물 연소 형태에는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연소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먼저 크게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 같이 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좋거든요. 그리고 불꽃 연소는 4요소, 자결 연소는 3요소.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같이 한번 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연소 상황에 따른 분류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상황에 따른 분류에 가보면 제가 정상적인 게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비정상적인 게 있다 그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정상 연소란 연소가 일어나는 곳의 열의 발생 속도와 열의 방출 속도가 균형을 이뤘을 때, 비정상 연소란 열의 발생 속도와 열의 방출 속도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 즉 불균형을 이뤘을 때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맞죠, 여러분들?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우리가 얘를 균형과 불균형으로 얘기할 때 열의 발생 속도, 열의 방출 속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연소 속도와 같이 알고 계십시오. 분출 속도가, 그러니까 이 분출 속도는요, 여러분들 연료의 분출 속도예요. 요게 서로 간에 뭐를 이뤘을 때? 균형을 이뤘을 때 정상 연소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비정상 연소, 연소 속도와 마찬가지 이 분출 속도가 불균형을 이뤘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정상 연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아래 하나하나 볼 텐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염공이라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염공이라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양키 캔들 아시죠? 그 캔들 여러분들 킬 때 이렇게 좀 낄달하게 돼가지고 캔들 촉농에 불 잘 붙일 수 있게 여기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불 나오는 거 있거든요. 아세요 혹시? 이거 뭐라고 제가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 길쭉한, 여기가 이제 길쭉한 그냥 라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거기에 내가 불을 딱 켜면 여기 불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불꽃이 맺히는 부분 있죠? 여기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공. 그러니까 뭐 이거 본 적 없으면 우리 라이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여기가 보면 라이터에 탁 하고 부싯돌을 하면 여기 불꽃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이 불꽃이 맺히는 구멍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염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상연소라고 하면 이거 찌그러졌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정상연소라고 한다면 불꽃이 여기에 이쁘게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공 부분에 이쁘게 이렇게 맺히는 걸 우리가 정상연소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정상연소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연료 분출 속도와 연료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결국 염공에서 불이 붙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소가 되는 속도, 연료 분출 되는 속도, 요게 여기서 딱 어떻게 돼야 맞닥뜨려야만, 즉 두 개가 어떤 속도여야만 같은 속도, 균형을 이루는 속도여야만 이쁘게 요 염공에서 정확하게 뭐가 맺힐 수 있다? 불꽃이 맺힐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비정상 연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염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불꽃이 두 가지의 형태를 나타냈을 때 이제 비정상 연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불꽃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요, 얘는 염공 쪽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안쪽에서 불이 난 거죠. 맞죠? 그러면 얘가 타는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연소 속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얘가 올라가는 속도, 분출 속도라고 얘기한다고. 맞죠? 그럼 뭐가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연소 속도가 더 빨랐을 때죠. 그래야 안쪽에 불이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얘를 역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역화. 됐죠? 자, 그리고 이 염공 부분에 약간 떠서 불꽃이 맺히는 이런 현상이 있대요. 자, 이번에는요, 연소 속도가 당연히 있을 거고, 이번에는 지금 연료 분출이 너무 많이 된 거야. 이번에는 이거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분출이 너무 많이 돼서 가스가 위로 분출이 너무 많이 됐을 때 추후에 불이 붙은 거죠.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소 속도가 빨랐을 때 또는 분출 속도가 빨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 연소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포인트로 잘 따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거꾸로 들어간다 불이 이름이 뭐라고요? 역화. 위로 뜬다 선화. 됐습니까? 네,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여기 보시면 22년에도 나왔죠. 18년도, 17년도, 16년도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비정상 연소에 대한 건 꼭 정리를 하시는데, 비정상 연소의 첫 번째 가보시면 불완전 연소가 나와 있죠. 이거는 앞에서 했어요. 공기와의 접촉 및 혼합이 불충분할 때. 그럼 불완전 연소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죠? 결국 이제 공기가 없을 때, 환기가 잘 되지 않을 때 막 이런 거죠. 그쵸? 또 이제 불꽃의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역화부터 볼게요. 역화는 이거 꼭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래요.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연소가 너무 빨리 된 거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분출이 여기까지 됐을 때 불이 나야 되는데 분출이 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안쪽에서 불이 미리 붙은 거죠. 그래서 역화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니은번 보십시오. 연소시 노즐에서 혼합가스의 방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늦을 때 발생하며 버너 내부에서 연소하는 형태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젠 버너라는 게 있어요. 버너 중에 이름이 뭐라고요? 분젠 버너. 분젠 버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얘가 있어요. 염공.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자, 이름이 무슨 버너라고요? 분젠 버너. 이름이 분젠 버너. 분젠 버너 특징이 뭐냐면 여기 처음에 얘가 공급이 돼요. 가스.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겠죠. 연료가 공급이 되는 거죠. 가연성 기체, 가연성 가스가 공급이 되고 특이한 게 여기서 미리 뭐를 섞어주냐면 얘를 섞어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가 섞여 들어가는 거죠. 버너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1차 공기, 1차 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대기 중에 있는 걸 우리가 2차 공기라고 얘기하고 이 대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2차 공기가 있겠죠. 그죠? 이건 2차적으로 공급되는 공기고 1차적으로 공급되는 공기, 산소가 미리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추후에 가스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뭐가 형성이 돼요? 미리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분출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만 있으면 돼, 이제. 점화원만 있으면 바로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연성 혼합기가 미리 다 형성이 돼서 연공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젠 버너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출 속도가 너무 느리면 지금 이 안에 이미 가연성 혼합기가 있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조금만 빠르게 되더라도 이 안에 충분히 불꽃이 맺힐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역화가 또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만일 버너 안에 불꽃이 맺히면 이 버너 자체가 밀폐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안에 불꽃에 의해서 이 버너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뻥! 터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역화가 위험한 거야. 불꽃이 기기 내부 안에서 맺혀버리니까. 됐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고, 그럼 과연 이 역화가 왜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거기 가보면 역화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염공이 넓어졌대요. 요거 보세요. 그래서 염공이 처음에 샀을 때는 요만했어요. 요만했대요. 근데 내가 이게 쓰다 보니까 염공이 이렇게 넓어졌대요. 옆으로. 이러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분출 속도가 뭐 예를 들어 한 5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넓어지잖아요. 부식에 의해서 깎여나가서 얘가 넓어지면 이게 느려집니다. 3 정도로. 그러니까 구멍이 좁을 때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기체든 액체든. 그래서 여러분들 집 앞에 그거 있잖아. 보통 정원 있잖아요, 집 앞에. 아침마다 물 주고 나오지 않으십니까? 잔디 깎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단독주택 안 사십니까? 저희 집엔 정원이 있는데, 저희 집엔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그 정원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딱 이렇게. 그렇다고 돈이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아파트 1층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1층 그냥 공용 화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만일 정원이 있다라고 하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이 굳이 단독주택에 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돈 많고 적고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일 단독주택을 샀다. 그럼 아침에 내가 만일 여기 마당에다가 이제 물을 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호스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걸 좀 더 멀리 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앞을 좀 이렇게 작게 하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빠르고 좀 멀리 나가죠. 속도가 빨라지죠. 맞잖아요. 이렇게 주둥이를 이렇게 잡으면 얘가 조금 더 빠르게 나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얘가 작을 때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분출 속도가. 왜냐면 이것도 결국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부식이 돼서 염공이 넓어진 거죠. 그러면 이게 넓어졌기 때문에 속도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출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됐죠? 그리고 뭐가 적대요? 1차 공기량이 적대요. 제가 아까 버너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 들어오는 공기량이 1차 공기량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공기량이 들어왔을 때 얘가 줄어들면 위로 올라가는 가스량도 혼합 기체의 양도 줄어들겠죠. 분출 속도가 줄어든다, 결국은. 이해되시죠? 가스 압력이 너무 낮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가스, 얘가 너무 낮으니까 이것도 혼합 기체 양이 결국 줄어드는 거니까 분출 속도가 줄어들더라라는 개념이지. D번, 요거 보십시오. 버너가 과열이 됐대요. 버너가 과열이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가연성 혼합기가 지금 생성이 돼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버너 자체에 과열이 생긴 거야. 그럼 여기 자체, 기기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혼합기체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안에서 불이 붙어서 결국 여기에 이제 역화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름이 역화, 백파이어. 영어도 보세요. 역화, 백파이어. 자, 근데 반대되는 현상이 뭐다? 선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보면 얘는 안쪽에 들어갔지만 얘는 위에 떴죠. 그러면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반대겠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다음 역화와 반대로 불꽃이 노즐에 정착되지 않고 떨어져서 연소한대요. 그럼 얘는 방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어떨 때? 빠를 때 발생하는 거고 불꽃이 노즐에서 위쪽에 떠서 발생하는 거죠. 이거 꽃입니다. 꽃. 네, 불꽃. 그럼 선화의 원인은 아까하고 반대다. 염공이 확대가 되면 제가 역화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염공이 오히려 줄어들면, 그러니까 염공이 줄어드는 경우는 불순물이 꼈을 때, 원래 염공이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불순물이 막 끼는 거죠. 그럼 오히려 예전보다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그럼 여기에 의해서 이 좁아진 구멍에서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1차 공기량이 많대요. 아까는 적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스 압력이 너무 크대. 가스량이 너무 많대. 반대죠. 완전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역화와 선화를 굳이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굳이 그걸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두 개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요거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블로우 오프라는 게 나와요. 요건 오프죠. 그럼 여기 가보면 분출 속도가 더더욱 커졌대요. 자,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클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 이름이 뭐라고? 선화. 근데 이 선화가 더더욱 악화가 된 거야. 분출 속도가 더더욱 빨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불꽃이 위로 점점 뜨다가 결국은 얘가 꺼지게 되거든요. 맞나요?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블로우 오프. 그러니까 이거는 불꽃이 꺼졌다라는 게 꼭 있어야 돼. 그래서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꺼져버린다. 그래서 방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공기 유동이 너무 빨라서 요게 꺼져버리는 현상. 얘를 이름을 블로우 오프. 니은번 가보면 선화 현상을 계속 유지하다가 혼합가스의 방출 속도가 크거나 공기 유동이 너무 강하면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않고 떨어져서 꺼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다시 한번 블로우 오프라고 얘기한다. 됐죠? 자, 옐로우 팁, 황염. 요건 노란색 불꽃. 그래서 불꽃을 봤는데 불꽃이 무슨 색이래요? 주황색이래요. 그럼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 공기가 모자랄 때. 그래서 1차 공기가 모자라거나 또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원래는 분출하는 기체 연료, 그죠? 그리고 산소, 요게 적절히 섞여 있어야 제대로 된 연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산소가 좀 모자라대요. 공기가 좀 모자라대. 그러면 뭐가 발생할 수 있대요? 지금 여기 나오는 황염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화학 양론비라는 건 나중에 배우는데 요게 CST라는 애예요. 그래서 연소 시 필요한 산소와 어떻게 보면 가스 요 두 개의 혼합비, 적정 혼합비
두 개가 정말 완벽하게 섞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CST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지금 모자란데 뭐가 모자랄 때래요? 공기량, 산소량이 모자랄 때래.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불완전 연소 형태에는 비정상 연소 형태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완전 연소, 역화, 선화, 블로우오프, 황염 이런 게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상황에 따른 분류를, 형태에 따른 분류를 제가 해드린 거고,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보세요.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래요. 그럼 물질 상태에는 세 가지 뭐가 있다? 고체, 액체, 기체. 자, 이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다? 고체. 왜냐하면 고체래, 여러분들. 제가 방금 고체라 그랬죠.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요? 방금 한 말도 기억을 못해요. 기체가 제일 위험해요. 제가 뭐라고 했던지 간에 기체가 제일 위험한 거야. 왜? 기체는 기체 자체가 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액체나 고체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고체는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액체는 기체가 되고 최종 상태 기체로 되기 위한 뭔가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기체는 그게 아니다. 자체가 탈 수 있다. 그리고 액체는 어차피 지금 여기가 보면 한 번만 변하면 되는 거고 열분해가 얘는 두 번이나 변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조금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가 보면 이제 상태에 따른 분류의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액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연료들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많이 쓰니까요. 휘발유라던가 뭐 경유 이런 것들 많이 쓰니까. 그래서 액체 연료는 자 여기 보십시오. 액상으로 반응한 일이 없으며 일단 증발한 후 연료 증기가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한다. 증발 방법에 따라 증발연소, 분해연소, 분모연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시라고 아까 제가 한번 써드렸죠. 근데 이 중에 액체 연료 연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소 형태가 얘예요. 증발연소. 그럼 증발연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보면 바로 나오죠. 우리는 증발연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대요? 액면연소. 같은 말입니다. 자, 얘는 액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 중에 하나예요. 에테르나 석유류 알코올 화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 증발연소는 옆에다가 휘발성이 강한 액체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소 형태를 우리가 무슨 연소? 증발연소라고 얘기합니다. 증발연소 또는 액면연소. 그래서 여기 가보면 가열 등으로 인해 액 표면에서 가연성 가스가 증발하여 연소되는 현상이다. 또는 표면에서 증발된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 범위 내에 있을 때 발화원, 점화원에 의해 타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휘발성이 큰 액체, 대표적인 게 이런 애들. 휘발유 또는 뭐 등유, 경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유소가만 있는 것들이 휘발성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럼 이 휘발성이 좋은 대표적으로 휘발유. 얘가 제일 휘발성이 좋거든요. 그럼 휘발유를 내가 바닥에 깔아요. 바닥에 깔고 내가 가만히 두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유증기가 나와요. 그래 가연성 기체가 나오는 거죠. 가연성 가스가. 내가 불을 갖다 대지 않았는데도 자체적으로 증발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유증기와 산소가 만나면 걔 이름이 뭐예요? 혼합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가연성 혼합기 자체가 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점화원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유증기와 산소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혹시 모를 담배를 피고 싶어서 라이터를 딱 붙였다? 주유소에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뻥 하고 터지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계속 증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휘발이 잘 되는 애들이어서.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휘발성이 좋은 유리들이 보통 여기 증발연소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얘는 열분해 없이도 자체적으로 유증기가 나오고 그거에 의한 산소와 화합에 의해서 평상시에도 혼합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일 화재가 났다. 그리고 여기 화재가 나면요. 여러분들 유증기가 원래 나오고 있었지만 이 화재에 의해서 또 뭐가 나와요? 얘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가스는 더더욱 많이 나오는 거야. 유증기도 나오고 열분의 가스도 나오고. 그럼 더더욱 화재가 커질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열분에 의해서 나오는 가스와 유증기가 또 플러스가 돼서 더더욱 피해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즉 증발연소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죠. 제 말은. 됐나요? 그러니까 가열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유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가보시면 뭐가 나와요? 이제 분해연소죠. 분해연소. 요건 조금 무거운 기름들. 중유, 아스팔트. 얘네들은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는 애들이라면요. 휘발이 잘 안 되는 애들. 뭐가 잘 안 된다고? 휘발이 잘 안 돼. 그럼 여기 가봤을 때 얘네들은 요게 떨어진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휘발성이 적기 때문에 열분에 의해서 가스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조금 무거운 기름인 중유 얘를 뿌렸대요. 그럼 내가 이걸 대기 중에 뿌렸을 때 여기서 유증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럼 얘는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변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요. 그럼 불을 지르면 화재가 나면 이 화재에 의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열분의 가스가 나오겠죠. 그럼 이 열분의 가스가 누구와 만나요? 주변에 산소와 만나는 거지. 그럼 얘가 결국 뭐예요? 혼합기. 그러니까 얘는 열분해를 동반을 한다. 근데 얘는 열분해를 동반하지 않는다. 그냥 자체적인 유증기. 그럼 뭐가 더 위험할까요? 생각을 해봐. 그냥 증발연소가 위험하겠어요? 여러분들 분해연소가 위험하겠어요? 당연히 뭐가 더 위험할까요? 얘가 더 위험하죠. 증발연소가. 맞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뭐 휘발성, 고점도, 고비중이 무겁다라는 거야. 끈적끈적하고. 근데 이것도 휘발성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낮은 것뿐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유류들이 열분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면서 연소되는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벼운 기름, 이 휘발성이 좋은 애들을 우리가 경질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름 알고 계세요? 경질류. 휘발이 잘 되는 기름을 가벼운 기름이다. 그리고 휘발이 잘 안 되는 애, 걔를 중질류, 무거운 기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경질류는 연소 속도가 정말 빨라요. 왜냐하면 가벼운 애기 때문에 유증기도 잘 나오고, 그리고 확산도 빠르고. 그래서 화재 성장이 급격한 반면 중질류는 경질류에 비해 연소 속도가 낮고 성장도 경질류에 비해 급격하지 않다. 근데 얘도 위험해요. 근데 이제 뭐에 비교했을 때? 경질류와 비교했을 때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뭡니까? 이제 분무연소죠. 분무연소. 자, 분무연소는 일반적으로 이런 데서 사용을 합니다. 보일러나 가스기관, 가스 터빈 연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이걸로 많이 사용해요. 공업연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보일러를 돌리고 싶은데 보일러를 돌릴 때 내가 기름을 이렇게 공급할 때와 똑같은 양의 기름을 이렇게 얇게 공급할 때, 즉 기름을 무슨 상태로 뿌리는 거냐면 분무 상태로 뿌리는 거지. 그러면 이 기름 자체가요, 누구와 혼합을 잘하냐면 공기와 혼합을 잘해요. 산소와 혼합을 잘한다고요. 맞습니까? 산소 또는 공기와 혼합을 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양의 기름이더라도 얘가 훨씬 더 잘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기름을 이용해서 내가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거야. 보일러한테. 그래서 연료의 어떤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공업 연료를 뿌릴 땐 이렇게 뿌려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동차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뭐 등유나 경유, 휘발유 걔네들도 밥 줘야 가잖아요. 그 밥을 줄 때 덩어리채로 뿌려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분무 상태, 분무기 상태, 분무 상태에 물로 뿌려주면 훨씬 더 똑같은 양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연비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또는 같은 말로 액적 연소라는 게 있대요. 점도가 높고 휘발성이 낮은 액체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경질류보단 약간 중질류 쪽을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 쪽으로 많이 이용하며 이거 보십시오.
인하점 이하에서도 연소가 가능하대. 인하점이라는 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나중에 온도 조건이거든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온도냐면 연소가 최초로 시작되는 온도입니다. 근데 인하점 이하에서도 연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불이 잘 붙는다라는 거야. 인하점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불이 붙을 수 있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액체 연료 연소 형태, 요건 추가로 등심 연소.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알코올 램프 아시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심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그럼 요 알코올을 요 심지가 빨아들여서 여기서 불꽃을 맺히게 하는 요거 과학 시간에 예전에 실험했을걸요? 맞잖아, 여러분들. 연배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저하고. 아닌가요? 제가 내가 몇 살이지? 40살이잖아, 그치? 좀 나겠다. 좀 나겠네. 하여튼, 여러분들 요거 과학 시간에 많이 했거든요. 얘가 이제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알코올이 들어있죠. 그럼 이 알코올을 등심이라는 게, 등심연소라는 게 요 심지 있죠? 요 심지가 이렇게 빨아 올려서 여기에 불을 붙이는. 맞습니까?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심연소. 결국은 이것도 알코올 램프 안에 알코올이 타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얘도 액체 연료 연소의 형태입니다. 혹시 등심연소가 나오면 걔는 액체 연료 연소 형태다라는 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기체입니다. 기체. 자, 가연성 가스가 산소와 결합해서, 자, 가스 자체가 산소와 바로 결합하죠. 열분해가 없어. 그죠? 그래서 공급 공기와 비율이 맞으면 착화와 연소가 동시에 일어나고 가스의 유출 속도를 조절해야 효과적으로 연소가 된다. 구문 형태는, 자, 일단 요거 보십시오. 확, 예, 폭, 확산, 예혼합, 폭발. 아셨죠? 요거 잘 보십시오. 확산, 예혼합, 폭발. 그래서 기체 연료가 탈 때 이렇게 탈 수 있다라는 거야. 확산 연소라는 게 있고 예혼합 연소라는 게 있고 폭발 연소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 요 두 가지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 뭐 폭발 연소도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여기 가보면 처음에 확산 연소가 나오죠. 자,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가스렌지. 그리고 우리 가스 버너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놀러 갈 때 이제 사용하는 그 휴대용 가스, 가스렌지. 걔가 이제 버너인데 확산 연소 형태를 나타낸대요. 이 확산 연소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스와 산소가 추후에 혼합이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추후에 혼합이 된다라는 게 결국은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가스와 산소가 미리 섞이는 게 아니고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 가스에 산소가 붙는 형태.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확산연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불꽃 외부에서 공급이 된대요. 보세요. 가스와 공기를 미리 혼합하지 않고 산소의 공급을 가스 확산에 의하여 주위의 공기와 혼합 연소한다. 역화의 위험성이 없고 화염의 강도는 가연성 기체와 산화제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집에 가보면 가스렌지가 있을 거야. 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은 이제 가스렌지 많이 쓰니까요. 자, 가스렌지에 가보면 여기에 염공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막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공 부분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럼 얘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가스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안에는 산소가 섞여 있지 않거든요. 그냥 가스만 나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가스렌지를 켜면 여기서 뭐만 나와요? 가스가 나오죠. 맞죠? 그럼 가스만 처음에 나오고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붙는 거야. 즉 가스가 확산을 하면서 누구와 붙는 거예요? 산소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붙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가연성 혼합기가 대기 중에 나왔을 때 그때 추후에 혼합이 돼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점화 플러그가 있어요. 그럼 이 점화 플러그가 탁탁탁탁 하고 전기 불꽃을 튀겨주면 이 가연성 혼합기가
최소 발화 에너지에 만족을 하면 불이 붙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 얘가 점화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혼합을 하는 거죠. 가스와 산소가. 맞나요? 그래서 주위의 공기와 혼합을 한다. 추후에. 화염의 역화 위험성이 없대. 그 이유. 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잖아요. 맞잖아. 여러분들. 이 안에 산소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화염의 강도는 가연성 기체와 가연성 기체, 요 가스, 그리고 산화제, 산소, 얘의 확산 속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속도가 빠르다. 몇 프로 퍼지는 속도가 빠르면 화염이 퍼지는 속도도 빠를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확산 연소는 그래서 이런 것들 특징으로 알고 계시고, 요게 두 가지 연소 형태가 있는데 층류와 난류가 있대요. 자, 층류는 천천히 확산이 되는 거고, 기체가 얘는 막 확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질서 있게 확산이 되는 거고, 기체가 얘는 무질서하게. 그래서 만일 층류 확산 연소 형태다. 즉 얘네들이 옆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천천히 확산이 된다. 그러면 분출 속도, 얘가 나오는 분출 속도가 작은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얘가 점점 증가를 할수록 분출 속도가 처음에 1이다가 얘가 2, 3 이렇게 늘어날수록 화염 길이는 점점 증가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층류일 때는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층류일 때는, 층류 확산 연소일 땐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출 속도가 증가하면 화염 길이 있죠. 화염 길이도 덩달아 증가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일정만큼 올라갔을 때 30cm 정도 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라고 얘기해요. 30cm 높이에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분출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화염 길이가 늘어나는 게 맞아요. 화염 길이라는 건 처음에 요만하다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따 그림 나와요. 근데 이게 30cm 정도 되면 일정하다고요. 그리고 난류라는 건 이제 보세요. 얘가 천천히 흐르다가 이제 막 흐르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막 흐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 뭐가 빨라지는 거예요? 분출 속도가 빨라져서. 전이 영역이라는 건 이제 층류에서 난류로 넘어가는 그 기점, 걔를 전이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전이 영역에서는 요 30cm까지 올라갔던 화염 길이가 약간 감소하긴 하지만, 이게 난류로 넘어가잖아요? 막 흐르는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화염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자, 난류 확산 쪽으로 가게 되면 화염의 길이는, 자, 속도 증가에 따라, 아까도 여기 속도 증가 제가 얘기했었죠? 분출 속도가 증가하면서 요 화염 길이 있죠? 화염 길이는 변화가 없다. 대신에 얘가 넓어져요. 면적. 요거 잘 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밑에 가보면요, 요게 나와요. 이 그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층류 확산 화염이다. 그럼 분출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화염 높이가 점점 올라가다가 요게 30cm 정도 됐을 때 멈춘다고요. 그리고 점점 증가하면 이제 난류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난류 쪽으로 갈 때, 층류에서 난류로 넘어갈 때 그 경계를 우리가 전이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약간 줄어들었다가, 자, 난류로 가면요, 높이는 똑같아요. 높이는 그냥 일정하다. 근데 뭐가 넓어지냐면 얘가 넓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22년도에. 그래서 제가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요거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예온합. 요거는 가스와 산소가 미리 혼합이 되는 거야. 어떻게? 미리. 그러니까 원래는 추후에 혼합이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미리 섞어주는 거야, 얘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죠, 특히 분젠 버너. 아까 분젠 버너가 1차 공기 들어오고 1차
가스 들어왔을 때 두 개가 미리 섞여서 가연성 혼합기를 제가 미리 만든다 그랬잖아요. 가스레인지와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미리 혼합돼 있다. 버너 앞부분에서 혼합기로 해. 자, 역화의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얘는 미리 산소가 다 섞여 있으니까. 밀폐된 곳에서 역화가 일어나면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이 정말 빠르다. 그리고 역화의 위험성이 있고 부상화염으로 되기 쉬운 결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교합니다. 확산연소와 예혼합. 당연히 뭐가 더 빠를까요? 뭐가 더 위험할까요? 예혼합이 훨씬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예혼합과 확산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시면 돼. 확산은 뭐라고요? 가연성 가스와 기체가 미리 섞여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나중에 혼합을 하는 형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혼합은 미리 섞여 있는 형태. 미리 만나 있는 거야. 미리 만나 있는 거. 그리고 폭발연소. 요건 기체 중에 폭발을 수반하는, 그래서 보통 밀폐 용기 쪽에서 가스와 산소가 만났을 때 뻥 하고 터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폭발연소. 폭발을 수반하는 기체의 연소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라는 거지, 내 말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이제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중에 제일 잘 나왔던 게 얘 같아요. 올해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고 저희 다음 시간에 고체 연료부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